여러분의 건강 지켜드리는 데일리 건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건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건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작심삼일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금연인데요. 아, 흡연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매번 금연을 다짐을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포기하고 담배에 다시 손을 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담배와 담배 연기 속에는 굉장히 많은 유해물질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발암물질과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요. 가능하다면 금연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백해무익하다는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나쁜 걸 정말 잘 알지만 그럼에도 자꾸 끌리는 게 바로 이 담배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한건희 선생님과 오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배란 무엇인지 정의부터 좀 내려주시죠, 선생님. 예, 담배는 그 니코틴이라는 마약성 물질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니코틴은 마리화나나 흔히 알고 있는 코카인보다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고요. 사실은 니코틴 자체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 담배가 탈 때 나오는 담배 연기가 몸에 아주 해롭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이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담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좀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련형 담배는 가공한 담배잎을 얇은 종이에 말아 필터를 붙이면 이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담배들이고요.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파이프 담배, 물담배, 씹는 담배 등 다양한 형태의 담배들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보통 담배는 담배잎을 불에 태우거나 가열해서 연기 혹은 증기를 흡입하여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니코틴 증기만 사용을 하는 증기형 전자담배의 사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미국 식품의약국과 국제암연구소 등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담배와 담배 연기 성분에는 이 나프타라민이나 벤젠, 비소, 니켈, 크롬, 카드뮴과 같은 제1군 발암물질, 즉 인체에서 분명히 발암물질로 작용한다고 보고된 발암물질을 포함해서 총 69종의 발암물질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을 비롯하여 타르, 아세트산, 아세톤과 같은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담배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중독성입니다. 심지어 담배 한 대만 피워도 뭐 중독된다라는 말까지 있는데 실제로 중독성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선생님? 그 한 대만 피운다고 중독이 되는 건 사실은 아닌데요. 예, 담배의 중독은 단계별로 나뉘게 됩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담배를 피우고 2, 3개월 뒤에 보통 중독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담배를 한 개 피만 피워도 그 담배 한 개 피를 피웠다는 자체가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게 되기 때문에 중독의 첫 단계,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이제 간헐적 흡연자와 매일 흡연자는 흡연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모두 흡연자로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매일 10가치 이상 그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는 훨씬 더 빨리 중독에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었는데 14세 미만에서는 한 대만 피워도 중독이 됐다.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담배를 피우게 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그 담배에 들어있는 이제 중독성 물질이 니코틴인데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담배잎 말고 다른 자연물에는 거의 함유되어 있지도 않은 물질인데요. 이 니코틴을 흡수하게 되면 우리 뇌에 있는 니코틴 수용체의 니코틴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니코틴 수용체의 개수와 모양을 변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수도 굉장히 많이 늘리게 됩니다. 2, 3개였던 것이 이제 10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흡연을 안 하게 되면 이 니코틴, 그러니까 흡연을 하고 나서 잠깐 이제 멈추게 되면 이 니코틴 수용체의 모양이 바뀌면서 굉장히 불안정해지고요. 뇌에서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니코틴을 굉장히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단 증상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시 흡연을 하게 되는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마다 니코틴에 그 중독되는 정도가 좀 다 다르잖아요. 니코틴이 어느 정도 중독됐는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일단 그 흡연자들에게 2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시는지, 네. 그리고 아침 눈 뜨자마자 얼마 만에 담배를 태우시는지, 네.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하루에 10개 이상 피우시고 그 다음에 1시간 이내에 일어나시고 1시간 이내에 담배를 태우시면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많은 단계이고요. 이거 이외의 경우에는 중독성이 좀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단계입니다. 그 1시간 이후에 담배를 태우시거나 10가지 미만으로 태우시는 분들은 보통 수월하게 금연이 가능하신 편입니다. 네. 근데 만약 그 하루에 이제 30개 피 이상 피우시고 기상 후 5분 이내에 바로 담배를 태우시면 이거는 아주 심한 중독 단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고 빨리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담배 악영향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호흡기, 그러니까 폐 건강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요. 폐 건강 정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문제인데 네. 최근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 연기에는 수천 종의 화학 물질과 1급 발암 물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흡연자의 유전적 요인이나 흡연 기간, 흡연함에 따라서 이제 그 발생 위험도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흡연에 포함된 발암 물질이 확실하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고 실제로 폐암뿐만이 아니라 위암, 식도암, 구강암, 후두암, 그리고 췌장암, 심지어는 신장암이나 방광암, 대장암, 유방암 등의 암 발생률 간의 연관성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물질들은 만성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만성 질환은 제일 폐에 많이 생기는 건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질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감,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이제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폐쇄성 동맥 질환, 그리고 소화성 궤양, 발기부전, 조기 난소부전, 백내장, 치주염 등의 질환을 일으킵니다. 정말 온몸에 연관이 없는 병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했을 때 흡연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태아에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직접적으로 갑니다. 직접적으로 가게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시에 흡연을 하게 되면 전치 태반이나 태반 조기 박리, 유산, 자연유산, 조산, 저체중 출생아, 기형 발생을 굉장히 높이게 되고요. 산모의 흡연은 영아 돌연 사망 증후군이라고 해서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갑자기 아기가 죽는 그런 증후군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증가시키는 것과 원인이 일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흡연이 심지어 뼈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그 미국에서는 뼈 수술을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데요. 금연 동의서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뼈의 재생 능력을 갖다가 감소시키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골다공증과 연관성이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네. 자, 담배를 근데 종류별로 따져봐도 이게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 유해성이 좀 달라지기도 하나요?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담배가 그냥 다 해롭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들이마시거나 뭐 씹거나 빨거나 뭐 그런 종류뿐만이 아니라 사용 방식의 변화, 니코틴과 타르를 포함한 유해 화학 물질 감소 혹은 아로마, 멘솔 등 다양한 성분과의 그 혼합 물질들을 포함해서 이런 어떤 새로운 유형이든 담배이든 간에 건강에는 해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하게 담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움이 되는 건 없고 해만 되는 거라는 건데요. 자, 근데 그걸 알면서도 끊기 어려운 거는 금단 현상 때문일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금단 현상을 덜 겪으면서 효과적으로 금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금연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몸이 많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금연을 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신체에 좋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금연을 하자마자 20분 뒤에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20분 뒤부터? 20분 뒤부터요. 네. 예. 손발의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8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지고 혈중 산소 농도가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3일만 지나도 기관지의 변화가 나타나서 기관지가 이완되고 호흡이 좋아지고 기침이 예전보다 감소하게 됩니다. 일주일 뒤에는 폐 속에 누적된 가래가 mul거지고요.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기관지의 섬모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폐 기능의 정상화가 시작이 됩니다. 남자의 같은 경우에는 정자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대고요. 성생활 능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봐도 내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떨까요? 암의 발생률이나 뭐 사망률 이런 것도 좀 감소될 수 있을까요? 네, 그 금연을 하시고 일단 5년이 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연은 5년이 지나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흡연자의 약 50% 정도로 줄어들고요. 10년이 지나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비흡연자의 10%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5년 후에는 심장 질환이 발생하는 비율이 비흡연자와 동일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금연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단 금연을 결심했더라도 그 계획을 단기간에 정하지 말고 장기간에 걸쳐서 차분히 실천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금연에 성공하기 위한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힘들 때는 금연 보조제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만 이제 너무 힘들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니코틴 껌이나 패치 등을 사용해서 참는 것도 좋고요.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리셔야 됩니다. 아, 네. 많이 알리셔서 여러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담배를 찾는 순간이 되게 중요한데 그때는 이제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금단 증상이 심하실 때는 물을 마셔서 입안의 감각을 좀 다르게 하시는 게 흡연 욕구가 줄어드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술과 커피는 담배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흡연 욕구와 관련이 있어서 이건 네. 조금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방법들이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꼭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보다 좀 구체적인 금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금연 방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선생님? 네. 대표적으로 이제 감연법, 단연법, 방법론적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치료요법으로는 이제 인지행동요법, 니코틴 대체요법, 약물요법 등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자신의 흡연 습관과 니코틴의 정도를 고려를 해서 나에게 맞는 금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감연법과 단연법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방법인가요? 네, 그 단연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한 계피도 이제 한 모금도 피우지 않는 걸로 그냥 딱 끊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단연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감연법은 최근에는 잘 사용하진 않는데요. 너무 많이 담배를 태우셨던 분들이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 흡연 양이나 체내에 흡수되는 니코틴 양을 서서히 줄여가는 방법을 이제 감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담배를 피워오신 분들은 이제 좀 바로 금연이 어렵다면 감연법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인지행동요법 이거는 어떤 건가요? 세 가지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동기 강화, 인지 행동, 그 다음에 대치 기술 훈련 이 세 가지를 이제 적절하게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흡연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금연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피우시던가 뭐 아니면 배변 보실 때 피우시던가 음주할 때 많이 피우시는지 상황을 찾아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실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이제 인지행동요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인지행동요법은 니코틴 대체요법과 좀 병행을 한다고 하는데 니코틴 대체요법 이거는 어떤 금연 방법인가요? 니코틴 대체요법도 이제 종류별로 조금 다른데요. 그 니코틴 대체제들을 갖다가 몸 안에 넣는 것을 니코틴 대신에 넣는 것을 니코틴 대치요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니코틴은 이제 제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패치도 있고 껌도 있고 뭐 사탕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피부나 구강 점막 등을 통해서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금연 보조요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최대 12주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니코틴 껌의 경우에는 6개월까지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니코틴은 패치를 붙이는 부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위에 이제 온찜질이나 온열 등 열을 가하면 니코틴 흡수가 굉장히 빨리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니코틴 껌은 조금 재밌는 점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담배를 끊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그 중독에 대해서 조금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약물요법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들이 이용이 되는 건가요? 약물요법이 그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이 요법들이 아주 금연이라는 그 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아주 크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약물요법은 챔픽스라고 하면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성분명은 바레니클린이라고 하고요.
이 약물들이 다른 금연 약물에 비해서 훨씬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이 약물은 아까 니코틴이 이제 금단 증상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그 니코틴이 부착되는 니코틴 수용체 대신 달라붙습니다. 그래가지고 니코틴의 금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약물은 부프로피온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우울증 약물로 사용이 됐는데요. 우울증 환자들한테 이 약물을 투여를 했더니 금연하는 효과가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된 약물입니다. 네. 그래서 우울증도 있고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한테 이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흡연의 해로움과 또 여러 가지 금연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연을 결심하신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금연은 이제 흡연을 끊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금연을 결심하신 분들은 하지만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금연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예전에 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끊을 수 있다는 것이 네.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실패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도전을 하시고 또 여러 번 금연을 하실수록 100% 금연에 가까워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금연을 계속 시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공공기관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 관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누구나 의지만 있다면 꼭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금연입니다. 이제 혼자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올바르게 쉽게 나만의 건강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건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